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요즘 날씨 참 심술궂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 장마철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변동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랐지만 하루 이틀 가기 일쑤고요. 계속 미끄러지고 2000선 안착은 도대체 언제인지 갈 길이 막막합니다. 국내 투자자 또한 우리 시장 대응하느라 이 변덕스러운 장세에 마음이 많이 쓰리고 아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선상클럽 주시해 주시면서 그 마음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전일장 코스피 외국인의 막판 뒷심을 발휘한 순매수에 힘입어서 강보합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장까지 반등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10시 구간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978포인트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현재 상승폭 조금 더 확대해 나가서 1981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 1980포인트 안착할 수 있을지 종가까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하는 원동력은 아무래도 외국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는데요. 500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1,4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였던 기관이 오늘 다시 한번 팔자 전환해서 개인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이 오늘도 좋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러브콜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1%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13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2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 흐름도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한번 5만 원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5%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49,000원대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니까 우선주 함께 1%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함께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 중에서 기아차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1% 강세, SK텔레콤도 1% 이상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반등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우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전일장 코스닥 53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장 출발은 530포인트에서 강보합 출발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530선에서 멀어진 모습입니다. 5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급이 꼬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오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고요. 개인만 178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역시나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2%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 오늘 장 출발은 거의 다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울 반도체 나홀로 살아나는 모습 1%대 강세 기조 나가면서 3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판 역시 몰락한 모습인데요. GS 홈쇼핑도 1% 넘는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도 카카오 실적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장 2%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면서 살아남는 종목이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장세 속에 오늘장 전일 종가와 같은 1,018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 출발했는데 이내 하락 반전한 채 현재 1,01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월말 장세 속에서 내고 물량 압박과 레벨업에 대한 부담감, 하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어느 선에 지지력은 확보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1,000원대 후반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두 선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시황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봅니다. 김선윤 멘토님 대형 실적주 매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시황 코멘터리 남겨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상승장 초입 바닥은 이미 나왔다라는 코멘터리 나와주셨습니다. 좀 더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앞서서 잠시 후에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릴게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선상께서 오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황 코멘터리 잠시 살펴봤는데요. 오늘 출발하는 이끄는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님 그리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장이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졌나 봅니다. 오늘 참 변동성 장세가 오늘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이제는 대형 실적주의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는 코스피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봐야 되는 건가요? 네,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코스닥 쪽 흐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6월 초, 5월 말에 500 거의 50포인트 부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525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제 포트 중에서도요. 코스닥 종목 대부분 정리할 겁니다. 어떤 종목 정리하는지는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당장의 흐름으로 볼 때 지수의 안 좋은 모습에서 코스피 쪽이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본다면 2분기 때 코스닥 실적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오지 않았나 판단입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빠르게 바꾸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하기도 벅찰 정도로 수급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조금 이제 금리 인하 부분 쏙 들어가 버리니까 이라크 사태 터져가지고 괴롭히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간밤에 유럽에 나왔던 지표들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또 유럽 증시 재미없던 모습이었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완전 그냥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0.0몇 %대 흐름을 보였다고요. 당분간의 흐름 유지될까요?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서 코스피 먼저 실적 나오는데 6월달, 7월달에 나오죠? 그러면 코스피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낙폭과대와 더불어서 수급이 쌓이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도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 위험하다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니까 제가 비록 지금 현재 수익은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금방 돌아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잘 따라오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유 멘토님 코스닥 주의보 내려주셨습니다. 530포인트 이탈한 채 반등 기미를 좀처럼 찾기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빠른 대응으로 코스피로 전환해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상도 멘토님 상승상 초입 바닥은 이미 나왔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황 코멘터리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저의 리딩대로 따라오셨으면 충분히 지금은 승산 있는 게임입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80을 강조드리면 보수적으로 보도 1970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이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턴이 되어서 올라가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수급이 누가 잡아주고 있죠? 기관이 수급이 어제 들어왔다는 거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한된 금액 안에서 코스닥과 코스피로 양쪽에 나뉘어있던 금액 자체가 기관의 돈 자체가 한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을 어떻습니까?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옆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모른다는 거죠. 기간 자체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코스닥에는 이미 수급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지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까지 제가 보냐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510포인트, 505포인트 그 정도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이 초입이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은 대신 코스피에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코스피는 바닥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바닥이 어디였습니까? 1970포인트였죠.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면서 종목군을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 코스피 종목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종목들 꼭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종목들 보시냐면 그거는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통 쪽에 페덱스 물량이 증가했죠. 유통 쪽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화 강세 관련 수혜주들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역시 코스닥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510포인트까지라도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닥이 확인된 코스피 쪽으로 이동해 보자.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 눈을 기울여 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장 과연 이렇게 부진한 장 속에서 두 분은 어떤 성장주에 주목하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죠. 네, 김선유 멘토의 성장주는 오늘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마지막 장 PUV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김선유 멘토님 역시나 관망하고 계신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안 들고 나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저 지금 안 좋게 봅니다. 네. 코스피 살아나는 거 이거 모르겠어요. 코스닥 지금 제가 불안하니까 안 들고 나왔고, 제가 어제 일주일 내내 제가 오후 방송에서도요 종목을 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진짜 폭삭 주저앉았죠. 코스피도 주저앉았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좀 더 확인해봐야 돼요. 확실하게 반등 주는지 시장 분위기 모릅니다. 이거 수급도요. 그러니까 조금 거래량은 살아있긴 한데 수급도 죽어있는 상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팍 주저앉아 있어요. 만약에 바그다드까지 문제가 생겨버린다. 어떻게 네. 될까요? 시장 완전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종목을 막 빠르게 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 똑같습니다. 지금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비록 마이너스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안 가져나왔습니다. 네, 발빠른 대응을 할 때이다. 그래서 종목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마지막 자음이 피읍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종목일까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시세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짧게나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장사꾼이 준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물건이라도 오늘 한번 들고 와봤기 때문에 시세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힌트도 좀 주시죠. 너무 쉽나요? 힌트가 나가면? 글자 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지금, 오늘, 어제까지 5일선 타고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 월봉상으로 지금 이격이 발생하면서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가를 냈던 종목, 마지막 끝 자음이 피읍이 들어가는 네 글자의 종목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아래 문자 번호로 지금부터 정답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또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세심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시청자 LG 하우시스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김선유 멘토님 아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가격이 문제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다소 엇갈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나요? 네, 21선 깨고 내려갔어요. 오늘 완전 깨고 내려갑니다. 네.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LG 하우시스 현재 수급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나오길 지금 비셔야 됩니다. 아니면 5잠깐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 잡히는 건 없어요. 현재창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현재창 열어보니까 외인 매도세가 3,000주가량 나오고 있는데, 3,000주의 영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맥컬리 증권 쪽에서 매도세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말씀드려보고, 또 하나 기관들도 매도를 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매수하는 거 개인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 살펴보자면 수급에서 개인들만 줄곧 6월 12일부터 매수를 많은 물량을 개인만 사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개인만 많이 삽니다. 그렇죠? 이전에 수급에서 여기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기관이 조금 이제 기관 외인이 사다가 여기는 개인이 많이 사는 게 눈에 잡힙니다.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듯 했지만 외인은 또 팔아주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 좋지가 않습니다. 투신 계속 매도, 연기금 매수하는 거 아직 확인 안 됩니다.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수준 더 밀릴 가능성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락하고 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주식은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네. 조정을 거친 이후에 4월, 3월 보세요.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올라갈 때 이전처럼 1차적으로 제가 예측을 해본 건데 첫 번째 포인트 61선 깨고 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1선인데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61선 깬 이후에 그때 반등 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8만원 라인까지는 깼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의견 참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 하우시스 오늘 3%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21선이 깨졌습니다. 61선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 아직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매수해도 좋으나 가격이 문제다. 어느 가격이 좀 적정 주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LG 하우시스라든지 아니면 벽산 제가 뭐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수직 중축에 의해서 리모델링 관련 이런 기업들이 주가를 크게 뽑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트렌드 자체가 맞았다는 거죠. 지금 죄송합니다. 이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그만큼 규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테리어에 대한 사업 자체가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품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 실적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만에 꺼지긴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거품이 끼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한샘이라든지 현대리바트, 그 벽산 다 종목도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LG 하우시스의 바닥 같은 경우를 잡더라도 현재는 반등 타이밍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신을 하면서 나오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트렌드 자체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 번만에 꼭지를 한 개 찍고 난 다음에 꺾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꼭 의심하시고 바닥권 가격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뽑아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가격대를 지금 17만원대가 조금 보이는데, 네. 17만 5천원 하단권까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가 무너지면 전량 이익 실현하시고, 만약 이 가격대가 안 무너진다면 지금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 눌림목 공략을 좀 더 해보시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노 멘토님까지 두 분의 의견 받아봤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같은 번호로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네, 어머니. 네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송파예요. 네, 가까운 곳에 전화 주셨는데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라 비스테온 공도요. 한라? 비스테온 공도.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 지금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매수까지 알려주세요. 46,800원에 70%요. 70%요? 네. 네,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지금 손실 보고 계세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어머님 비중이 매우 크십니다. 70% 가지고 계신데 두 분 다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김선유 멘토님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요. 이상노 멘토님 추가 반등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데요. 김선유 멘토님 의견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제가 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네. 사실 매수할 수도 있는 가격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네. 시장이 조금 안 도와주네요. 네. 거래소가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반등을 좀 못 줍니다. 네. 최근에 수급을 살펴보더라도요. 네.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 수급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흐름이 지금 깨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좀 포착이 돼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더라도 일봉상으로 지금 60일선 라인을 좀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 충분하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구간대가 나쁘진 않았어요. 정말 잘 사신 겁니다.
저라도 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1선 구간 깨지고 내려가면서 그 다음 깨진 게 61선 구간 깨고 내려가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의 바닥 구간의 그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가격대가 나왔던 게 언제였냐면요. 금요일 아니었고 어제 시장에서 시가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는 그 이탈, 추세 이탈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호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기관들이건 애널리스트건 정말 주식을 잘하던 정말 귀재이건 간에 주식을 이렇게 70%까지 매수를 하시지 네.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거 실수하셨죠?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네. 다음부터는 비중을 좀 작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10% 매수한 측을 정말 강조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뭐라 하진 않을게요. 지금 당장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좀 불안하니까 네. 깨졌어요. 너무 심하게 깨졌어요. 비중을 줄이고 나서 네. 나중에 다시 추를 도모하자고요. 이후를. 네.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든가 해야지 지금 당장 이거를 가져간다는 것은요. 약간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수는 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조금은 고민해 보시고 네. 만약에 오늘 시장 오후장가 지금 안 보이는데 오후장에 기간의 매도세가 좀 보인다. 네. 그러면은 비중을 분명히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최소한 50%까지만이라도 줄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어머니. 해드릴게요. 오해 네, 기관 매도 사인 보시고요. 50%까지 비중 좀 줄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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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같은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가 또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어머니?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HRS요. HRS요? 네, 어제 오늘 거의 네. 10% 이상 빠져서. 네. 이게 무슨 악재가 생겨서 그런지. 갑자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요. 네, 어머니 매수가가 얼마세요? 4,320원. 4,320원. 또 오늘 손실 보고 계신데요. 네, 두 어제 분의- 오늘 갑자기 훅 빠졌어요.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RS, 아무래도 오늘 살아나는 종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손실권역이신데요. 두 분의 의견 역시나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님 멘토님, 너무 작다, 위험합니다라는 경고 사연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음봉 2개는 위험 신호다, 매도하고 빠져나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두 분 의견 같습니다. 역시나 음봉이 어제 오늘 길게 출연하고 있는데 이상노 멘토님 상담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그, HRS가 뭐 하고 있는 기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저는 스마트폰, 방수. 예, 예. 그 여름에 예. 추위에 입을 것 같아서 그거 예. 입고 샀는데 예. 그냥 어제 오늘 갑자기 빠져서 그렇다, 그죠? 마음대로 안 된다, 그죠, 주식이? 이게 사실은 HRS 아시는 것처럼 방수 케이스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키보드의 자판에 보면 그 덮개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으로. 그런 여러 전반적인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규모로 많이 쓰이는데 불구하고 원화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네. 거기에 대한 단가 하락, 수입 단가 하락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실적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화면 보이십니까? 여보세요? 네, 잘 보여요. 예. 잘 매출액부터, 보여요. 예, 매출액부터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보다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만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마진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규모 자체, 캐파가 커지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업 자체가 크게 가기는 조금 힘든 기업입니다. 그렇게 먼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소형주기 때문에 음봉 2개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복구가 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제가 엔간하면 손해 구간이면 손절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HRS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일 21선에 대한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네, 어머니 안타깝지만 우선 손절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거든요. 네, 혹시나 비중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한 20%요. 20%요? 어느 정도까지 좀 줄여보면 좋을까요? 네, 다 줄이시면 됩니다. 20%이기 때문에 네. 뭐 걱정 없이 다 줄이십시오. 네, 20% 전량 매도하라라는 사인 주셨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네. 예.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보다가 내일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그때 매도 하면 되나요? 예, 오늘은 뭐 이미 떨어졌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은 마음을 조금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조금 다스리시고 내일 오늘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조금은 정리를 하시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어머니. 전화 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네, 아, 반등 나올 네. 타이밍에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오늘 문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사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해도 될까요? 6782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유 멘토님, 아니다. 외인 강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좋다. 길게 보고 가져가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6782님 제가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 주신 분입니다. 저희 단골 손님이신데 오늘은 코덱스 레버리지 과연 매수해도 될지 매수 시점 여쭤봐 주셨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아니다. 외인의 강매수가 필요하다. 기관의 매수는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질문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2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자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제가 항상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해보자 조심스럽게 제가 주식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보자 해서 2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많이 오르네요. 괜찮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지만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2분기 실적 만약에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한번 흔들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잠깐 오르는 거 단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레버리지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죠. 레버리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레버리지 지금 흐름으로 보건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습니다. 뭐죠? 바닥 포인트에서 세 번째 바닥을 확인하고 이번에 네 번째 바닥이 확인되는 시점이다. 자, 네. 이 시점이면은 분명히 김선윤, 네가 말하는 시점이라면 여기 추세를 반등 보죠. 주는 거 그렇죠? 추세 바닥 포인트가 나왔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뭘 봐야 됩니까? 외인의 수급 보셔야 돼요. 코스피 전체 외인 수급 보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흐름이 어떻죠? 뚝 끊겼네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긴 하고 있지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우려스러운 것은 이라크 설마 바그다드 문제되면 어떨까? 그게 좀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레버리지 뭐 좀 늦게 사면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이에요. 코스피가 괜찮아요. 선택은 정말 잘 하셨어요.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 너 틀렸기 때문에 이번 나 살 거야. 고민이시라면 부탁드리는 것은 한 3번 정도 나눠서 사세요. 5% 사시고, 또 5% 사시고, 또 10% 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20% 정도까지만 채우시는 거 최대 20%입니다. 이거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안전하니까 레버리지라서 20% 말씀드리는 거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20%까지만 하셔서 분할 매수를 오늘부터 모아가신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인이 큰 매수, 1,000억 원 이상의 매수는 들어와야지 그때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인이 강하게 들어올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자. 6782님 이렇게 매번 관심 있는 종목들 저희에게 안전진단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손실보다는 좀 손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상노 멘토님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괜찮을까요? 네, 근데 저는 그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저희를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호가상으로 보실 때 항상 5원씩 움직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코덱스 200보다는 2배 정도의 큰 뭐 차감된 수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또 그만큼 위험도는 또 2배가 됩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바닥은 여기입니다 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레버리지보다는 저는 만약에 산다면 코덱스 200 그런 쪽으로 더 살 것 같아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을 하는 지수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해지 개념도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겠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ETF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적금처럼 예금처럼 보험처럼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ETF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레버리지보다는 이왕하실 거면 코덱스 200을 차라리 들고 난 다음에 예금처럼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뭐 레버리지를 뭐 사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는 수익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이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군으로 초과적인 수익을 좀 더 달성하는 네. 게 좀 더 투자에 대한 방안으로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지난주에도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상담 들어왔을 때 레버리지보다는 안정적으로 코스 200이 더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 공보문으로 여러분의 문자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가 또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부산입니다. 아, 부산 지역에서 저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 소리바다에. 네, 소리바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니, 소리바다를 3,500원에 20% 네. 매수를 했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갖고. 그러네요. 현재 2,000원 후반대라서 네, 어머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셔서 제가 좀 기분은 괜찮은데요. 빠르게 두 분 네. 의견이 어떤지 받아볼게요. 우리 부산 멀리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어머니 소리바다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지금 팔기엔 늦었다. 이상로 멘토님 역시 삼성과의 제휴 보고 가자. 아직 매도할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네네.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닌가 봅니다. 김선윤 대표님과 자세한 얘기 좀 더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5월에 사셨어요? 예, 6월에 샀습니다. 아, 6월에? 예. 아이고야, 5월 말에 사셨는데 3,500원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5월 29일 날 막 많이 올라갈 때, 예.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쵸? 아, 예. 네, 어머니, 예. 혼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급하게 막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데, 예. 매수를 하시는 그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위험하신 습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거는 매도할 때가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매도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드렸던 건데요. 네. 분명히 올라가긴 할 겁니다, 다시. 이게 빠진 그럼 이유는 매수 가격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얼마예요? 매수 가격까지는 모든 이제 그 시청자분과 어머님들이 항상 저에게 그 문의를 하시면 물리고 나서 매수가까지 갈 건지 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어머니 잘 보세요. 주식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정말 제 방송 많이 보시나요, 혹시? 예.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추세에서 바닥에 사야 된다. 그쵸? 그러면 소리바다는 언제 사야 됩니까? 차트를 그려볼게요. 5월 달부터 딱 걷을 때 선을 그었어요, 제가. 매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이 라인에 맞아 떨어질 때. 여기가 진짜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이때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를 취해야 됐어요. 사실 차트상으로 볼 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얼마? 여기. 아우, 네. 여기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혼나셔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러시면. 지금 이게 뭡니까?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계속 손해보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예, 화 안 낼게요. 죄송합니다. 네, PD님이 화를 내지 말라고 당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릴게요. 반등을 줄 때는, 반등을 주는 이유를 설명, 지금부터 반등을 줄 건데, 왜 반등을 주냐면, 보세요. 그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음원이 발매가 네. 늦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5월부터 6월달 계속 발매가 됐거든요. 5월 말부터 중반부터.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 해서 6월부터 7월, 8월, 9월에 음원 발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고요. 그럼 소리바다는 언제부터 반등을 주냐? 언제부터?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반등을 지금부터 주는데 왜 팝니까?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잘못하셨다고요.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못 버세요. 못 벌어 가세요. 비중이 몇 프로세요?
20%. 20%입니다. 비중도 많잖아요. 이런 작은 종목에. 비중 20%가 뭡니까? 비중 10%만 가져가셔야죠. 그러면 여기서 네. 그 추가 매수를 한 10% 더 하면 자, 추가 매수 타이밍 말씀드릴게요. 네네. 추가 매수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 오늘 조금 오르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마 네. 다시 올라갈 겁니다. 내일이거나 모레 다시 반등을 주면서 2, 3일 좀 상승 흐름이 보일 거예요. 언제처럼? 5월 초 중반처럼. 그때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네. 전화를 다시 주세요. 우리 방송국으로. 네, 어머니.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등이 다시 꼭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토비스요. 토비스요. 어머니 이렇게 목소리가 소곤소곤 되세요?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 토비스 지금 현재 네. 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언제 시점에서 매도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어머님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9,800원이요. 9,800원. 그래도 네. 큰 손해는 보고 계시지 않은데 그래도 손실 권역에 계십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네, 어머님 토비스 문의 주셨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매도해보자. 고점 차익 실현 주의하세요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좀 더 보유하세요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차례대로 받아볼게요. 우선 이상루 멘토님 좀 더 보유해 나가라는 전략 세워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뭐,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뭐, 주식이란 그렇습니다. 빠질 때도 있는 거고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크게 올라왔습니다. 크게 올라오는 동시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 바로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면서 LG와의 어느 정도 제휴를 통한 부분에서 크게 올라왔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적으로 올라온 기업은 한 번만에 훅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뉴스거리로 올라왔던 기업은 한 번에 훅 빠져요. 주가가 거품이 꼈기 때문에 훅 빠집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올라왔던 기업은 다시 한 번 더 눌러주고 2분기 실적 다시 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 전고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은 얘네들 안에는 메이저급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크게 올릴 수가 있었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빠진 상태인데 지금부터는 가격적인 범위의 문제라고 조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가격이 얼마가 되시죠? 9,800원이요. 9,800원요? 예. 그러면 지금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예. 하단 자체를 조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상 가격 같은 부분은 제가 보는 바 9,0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네. 대신 그 가격에서 무너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놓여 있습니다. 토비스의 실적이 단발성에 그칠 실적은 아닙니다. 지금 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 거기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좀 더 추후에 이어지는 상승세를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예.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9,000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도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9만원대, 9천원대 내려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시 제가 그 반등 폭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이상노 멘토님 의견은 이러시고요. 김선유 멘토님 의견이 조금 다른데 마저 들어보세요. 예. 어머니! 예. 어제 상담 주신 분 맞죠? 문자로. 예. 맞죠? 제가 그때 안 좋게 얘기했죠? 그대로 빠집니다, 오늘. 예. 자, 더 이상 제가 화는 안 내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응원을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고점에서 또 매수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조금 걱정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방금 전분한테 조금 제가 화를 안 내는데 어머니 이 주식을 이게 토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 살아있긴 있어요. 걱정인 것은 지금 지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는 건데 그래도 토비스는 그 영향을 많이 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좀 희망은 있어요. 대신에 수급이 오늘장도 지금 약간 좀 꼬이는 흐름이 조금 빠지는 걸 봤을 땐 보이는데 이게 빠르게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요. 코스닥이 살아날 때, 그쵸? 코스닥이 다시 플러스로 빠르게 전환이 될 때 토비스 이 친구도 다시 따라서 올라가줘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이 토비스의 흐름은 올해 2월부터 해서 21선을 깼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한 7, 8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9,800원에 매수하셨던 것은 고점 포인트란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가져가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해요. 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빠르게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방송국 전화하시면 제가 항상 있고 연락이 안 되면은 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 상담하시면 연락 드릴 테니까요. 빨리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항상 집중하고 종목 집중하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언제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까지 만나봤고요. 023153-2611번, 2611번 두 대의 전화와 013-3366-0110번으로 시청자 문의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마지막 끝자리 피읍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응자가 들어가는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선상주 매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정답 확인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AS 나가니까요. 11시 무료 방송에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세요. 네. 예. 네. 서울 반도체 네. 너무 많이 내려서 보기 상해서 그래요. 서울 반도체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2월 15일 날 네. 47,000원에 네. 이렇게 백주나 그거 구입 매수했거든요. 오래 들고 계시기도 했고 지금 매수가가 좀 높네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서울 반도체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매도해도 좋다. 수급 불안하다. 비중 절반만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많이 빠졌다. 아직 매도하지 말자라는 조금 다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두 분의 멘토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먼저 네.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상노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뭐 다행이다고요. 뭐 수익 났을 때도 있었고 지금 조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어머님 뭐 혹시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 대출금이십니까? 아니면 꾸준히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네, 갖고 있어도 돼요. 더. 아, 그러세요? 뭐 기간 자체는 상관이 없으십니까? 네. 아, 그러면 더 들고 계십시오. 더 들고 계시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반도체가 주가까지 나오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예, 뭐 그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서울 반도체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빠진 이유는 우리의 기대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요만큼밖에 못 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8,000, 37,000까지 내려왔었고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기 바닥입니다 해서 여기 이제 바닥권이 이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팔고 나간다는 것은 손실이 지금 보면 20% 가까이가 손실이 됐는데 네. 네. 이 손실금을 시청자님 어머님이 복구를 하시려면 까인 돈에서 수익의 30%가 나야지만 이 손실이 복구가 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30%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까여 있는 지금 이 손실을 본 자체를 아직까지는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사이버머니일 뿐이에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떠 있는 걸 뿐입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인내하셔야지만, 그리고 신념을 가지시고 들고 계셔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타이밍에 길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망할 수 있는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더 좋아지겠습니까? 네, 좋아지겠죠. LED 업황 그리고 부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LED가 보급이 되면서 그리고 판매 금지가 백열등이 일어나면서 네. 올라갈 수 없는 막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트상의 가격을 얼마를 잡는지가 그게 중요한 관점이지, 기업에 대해서 패턴 자체가 추세가 우상향인 거는 아직까지 분명하다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가격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네. 자, 가격을 한번 보시면 이 하단 가격대 그리고 상단 가격대가 얼마냐면,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 돼요. 월봉을. 자, 하단이 제가 37,000원을 말씀드렸죠. 요 가격대. 네. 그리고 상단 자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월봉을 보시면, 자, 이익 실현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었어요. 예. 예? 없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지금 5만원권 안에서 뭉쳐져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또다시 여기 왜 지지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까? 왜 하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작은 박수권을 이루면서 또 작은 박수권 돌파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업황을 보시고 기업을 실적을 보시고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습니까? 1분기는 이미 발표가 됐는 부분이고 2분기 실적을 좀 더 보세요.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좋을 겁니다. 네. 네, 어머니. 네.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요. 5만원권 터치했을 때 왜 매도 못 하셨어요? 네. 네, 그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비중 한 20% 정도 돼요. 20%. 김선유 멘토님은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마저 상담 받아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내셔야죠. 자, 네. 서울반도체를 제가 이전에 한참 이제만 4만원대 초반 막 이럴 때 10만원 간다 막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네. 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꺾이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거 관심주로 제시해드렸냐면 4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도로 그냥 바로 손절을 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탈해야지 하면 안 될 라인을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어떤 라인이냐면 여기 바닥 포인트로 잡는다 치면은 요 포인트 자체, 요 포인트 지금 TV 보시죠? 네. 네, 동그라미 치고 있는 포인트, 이 라인 자체를 추세로 이탈해버리니까 일단 요거는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5%, 10% 내외에서 최소한 손해를 봐야지 다음에 복구할 때가 쉬워요. 그리고 또 확률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관심주들은 7, 80%는 다 맞아 떨어지고 그렇게 복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했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 살펴보니까 아직 저는 매수할 타이밍이 왔나 안 왔나 고민 중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 매수 고민을 해봤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또 코스닥 분위기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급을 보니까 기간은 연일 매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기간 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언제 올라갈지 답답해 미칠 지경인 거죠. 네. 그렇죠? 기간 매수가 안 보인다는 거. 오늘 시장도 기간은 또 팔고 있다는 거. 연기금은 또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인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전 저점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는 포인트. 최소한 그래도 한 37,0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겠구나.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정리를 한번 비중을 10%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올라갈 때 다시 담으시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서울반도체가 나쁜 종목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계속 갈 겁니다. 약간의 조금 쉬는 과정, 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에 쉬는 과정일 뿐입니다. 코스닥이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가져가셔도 무관하지만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제가 원래 원칙이 10%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강조도 드렸던 거니까요. 어머니 고민해보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완전 장기예요, 어머니. 3년 모시는 3년. 올해 연말까지. 연말까지도 안 돼요. 연말까지 안 되고요. 내년까지 보셔야 돼요, 서울반도체는. 네. 어머니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1차적인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어느덧 1시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도 내일 2대의 전화 문자까지 활짝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10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